성수동?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성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동산 시장이 요즘 완전히 멈췄대요. 주말이면 줄 서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팝업 매장에서 한정판 굿즈를 사가는 MZ세대들로 북적이는 성동구. 그런데 정작 그 땅 위에 있는 아파트 시장은 627 대출 규제 한 방에 얼음이 됐습니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며 꺼낸 초강력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불과 40일 만에 1만 4천여 건에서 3,800건대로 주저앉았어요. 무려 73%나 줄어든 거죠. 그 중에서도 성동구가 제일 심각했습니다. 대책 전에 976건이던 거래가 이후엔 고작 103건. 거래의 10건 중 9건이 사라진 셈입니다. 옥수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인근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규제 이후 거래가 딱 1건이에요. 여름 휴가철에 대출까지 막히니 문의 전화가 싹 끊겼죠. 매물 보여줄 일도 거의 없어요. 그 말이 과장이 아닌 게 마포, 광진, 동작, 강동, 서대문, 중구까지 줄줄이 80% 넘게 거래가 줄었고 영등포, 종로, 강서, 성북도 70%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거래가 꽁꽁 얼었는데도 집주인들이 호가를 잘 안 낮춘다는 거예요. 성동구 레미안 옥수 리버젠 전용 84제곱미터는 6월에 25억에 거래됐는데 지금은 최고 27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안 팔려도 제값 받고 팔겠다는 버티기죠. 특히 현금 여력이 있는 집주인일수록 이 심리가 강합니다. 반면 실수요자들은 발이 묶였습니다. 대출 규제로 잔금 마련도, 전세자금 대출도 어렵고 게다가 금리도 여전히 4%대. 예금 금리는 2% 초반까지 떨어졌는데 대출 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으니 체감 금리 부담은 줄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 채로 버티고 있어서 금리가 조금 내려도 당분간 이 부담이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도 시장 회복을 쉽게 보지 않아요. 직방 김은선 랩장은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거래량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미루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숨고르기가 아니라 거래 절벽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나마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초고가 지역은 조금 다릅니다. 서초는 거래가 65% 줄었고 송파, 강남은 55%대, 용산은 34% 감소에 그쳤어요. 현금 부자들이 여전히 직거래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대출 규제의 타격이 덜한 겁니다. 결국 화려한 성수거리는 여전히 북적여도 그 뒤편 부동산 시장은 멈춰 서 있습니다. 한 매수 대기자의 말이 유난히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여기 집 하나 갖는 게 제 꿈이었는데 이제는 꿈보다 대출이 더 멀어졌네요.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평당 2억인데 이걸 포기하라고? 말이 안 되지. 서울 강남 압구정 한복판, 그야말로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이라 불리는 땅에서 지금 조합원과 현대건설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여긴 압구정 재건축의 핵심 3구역입니다. 전체 면적만 36만이가 넘고 3,946가구가 들어선 초대형 단지. 한강뷰와 초고층 랜드마크라는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단순 시세가 아니라 부의 상징으로서 가치가 폭발적으로 치솟을 거라 믿었던 곳이죠. 3.3제곱미터당 시세가 이미 2억 원, 총 자산가치로는 3조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펼쳐본 순간 조합원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왜 현대건설 이름이지? 조합 소유일 거라 생각했던 땅이 서울시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소유로 등기돼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전체의 7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 알고 보니 이 문제는 1970년대 영동 개발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토지 지분 정리를 완벽히 마무리하지 않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덜컥 남아있던 거죠. 비슷한 문제는 인근 압구정 2구역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77명의 조합원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땅 원래 우리 거니까 돌려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압구정 3구역은 정비계획 변경 단계에 있고 조합원 개개인의 토지 건물 가치를 평가하는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한창입니다. 이 결과가 나와야 누가 몇 평을 배정받고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지가 정해지죠. 여기서 토지 지분 분쟁이 끼어들면 일정이 꼬이는 건 불 보듯 뻔합니다. 게다가 지난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는 50층 이상 초고층은 줄이고 한강변 건물 높이도 낮추고 단지를 더 개방감 있게 바꿔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사실상 설계안을 손질하라는 얘기죠. 신속통합기획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조합원들의 속마음이 갈립니다. 빨리 끝내야 하는데 내 집 못 지으면 어떡하지? 이게 평당 2억인데 쉽게 물러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이 싸움 길어지면 분담금 더 나가고 시세도 꺾이는 거 아냐? 특히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높고 거래는 꽁꽁 얼어붙었죠. 강남이라 해도 무조건 오른다는 공식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재건축 지연이 곧 기회비용 손실로 직결됩니다. 현대건설과 서울시는 원래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풀 계획이었지만 조합이 소송 카드를 꺼내면서 분위기가 급냉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민법상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한 경우 취득권이 인정되니 소유주 쪽이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서초구 신반포 3차 레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때도 비슷한 지분 문제가 있었고 2018년 서울시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죠. 그때도 몇 년간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지금 압구정 3구역 안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를 잡았어.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 사업 늦어지면 우린 노후를 이 현장에서 맞이하게 될지도 몰라. 결국 이 싸움은 단순한 땅 지분 다툼이 아니라 강남의 상징성과 수조 원대 자산 가치를 건 한판이 됐습니다. 누가 이긴다 해도 시간과 비용을 갉아먹는 건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